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하이파이 이머전의 큐레이터 배용구입니다. 오늘은 오랜더 본사에서 오랜더의 전진우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오랜더 NH10 오디오 에어가 등급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진우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트는 비트이고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도착한다면 네트워크 허브가 음질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허브라면 말씀대로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 내부의 설계에 따라서 더욱더 네트워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깨끗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더에 합류하시기 전에는 어떤 분야를 공부하거나 경험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더 기술연구소에서 하드웨어 설계를 하고 있는 전진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초기에 X100, M100, N200 같은 뮤직 서버와 오랜더 컨텐츠 서버인 ACS 계열 제품, 그리고 마스터 클럭 제품인 MC1020 같은 제품을 설계하였고요. 최근에 NH10을 설계하여서 이렇게 제품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선 통신 쪽 관련해서 설계도 해봤고요. 그곳에서 설계하면서 지금의 사장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연으로 오랜더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전공이나 전통적인 오디오 업계 출신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오랜더 제품 개발을 참여했을 때 가장 낯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랜더에 오기 전에 사실 집에서도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컴포넌트,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컴포넌트 오디오를 저도 집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일반적인 오디오에 대한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처음에 면접을 보면서 스마트 오디오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생소했죠. 그 제품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런 제품을 설계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이게 무슨 오디오가 이렇게 생겼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설계하고 하다 보니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그 출력부에 얼마나 깨끗한 이 데이터가 나가야지 최종적으로 깨끗한 오디오가 전송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제품의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것도 느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던 게 이런 부품을 쓰니까 당연히 비싸겠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소비자나 저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반대로 오디오 업계 바깥에서 쌓은 경험이 제품 개발에 예상 밖의 장점이 된 부분도 있었나요? 무선 통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많이 설계하다 보니 전원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느꼈고 데이터는 한 비트만 오류가 나도 그 데이터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익혀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오랜더의 기술에 같이 흡수되어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연구원이면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역할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요?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팀을 조율하는 사람, 제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나요? 우리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라 하면 일단 영업팀에서 그 제품을 기획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는데 거기서 최초는 이제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비싸지만 무조건 써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지만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영업팀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에 대한 기획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제품이 설계가 제대로 된 제품 같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간혹 나가서 이제 AS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AS가 됐을 때 왜 AS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고장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고장이 났다 하면 그 부분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고장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담당하게 됩니다. 영어 이름으로 조이를 사용하시는데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언제이신가요? 제 이름이 조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J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와 비슷한 느낌의 이제 단어를 찾다 보니 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보자 또는 그런 생활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미에서 조이를 선택을 했고요. 개발하면서 굉장히 안 풀리던 게 한 번에 풀렸을 때 그 기쁨, 그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주로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이 해결했을 때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더 알게 되는 그런 스터디했을 때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쉽게 넘어갔을 때 해결했을 때 그냥 얻는 것보다는 안 돼서 머리 싸매고 막 열심히 스터디해서 찾아냈을 때 그런 희열, 기쁨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MC20과 MC10 같은 마스터 클락, ACS 컨텐츠 서버, NH10, 네트워크 허브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통적인 부분은 전원부입니다. 노이즈는 사실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얼마나 감쇄시킬 수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기기 간에는 모든 부분이 다 비슷한 전원을 쓰게 되는데 리니어 파워를 쓰게 되죠. 이 부분에서 얼마나 깨끗한 전원을 내부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필터링을 잘하느냐 그런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럭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배운 시간의 정확성, ACS를 개발하시면서 배운 데이터와 사용성, 기존 제품에서 담당하셨던 랜 절연 경험이 NH10에서는 어떻게 하나로 보였나요? NH10에서는 클럭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네트워크 허브지만 OCXO를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클럭 자체를 시터를 아주 짧게 좋게 만들면서 전체를 단일 클럭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 안에 내부에 컨트롤러가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보이시는데 이 부분에서 클럭을 하나로 동기화시켜서 전체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각 부품 간의 클럭의 차이점을 줄이고 데이터가 더욱더 지터가 없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고성능 데이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본인의 개발 철학을 가장 크게 바꾼 제품은 무엇이었나요? N50이 기억나는데요. N50 서버 부분을 제가 담당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USB 아이솔레이터 부분이 있거든요. USB 아이솔레이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덱을 연결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이솔레이션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가 찾아낸 부품이 있었고요. 그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질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N50의 내부의 파워가 굉장히 고급 파워들이 많이 쓰였어요. 부품들이 작지만 낮은 전력에서 높은 전력에서 일정하게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부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50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 제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제품은 무엇이었나요? N100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처음에 설계하면서도 입사해서도 얼마 안 돼서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N100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 제품입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튜닝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왜 튜닝을 할까? 그냥 써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더 소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전원이 더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클럭이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배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 것도 있나요?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쌓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비자성체 볼트나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효과가 있으니까요.